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백입니다. 제가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어떤 생각들이 많으냐면, 이게 사람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내 안에 쌓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지만 이런 자산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적 그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예. 항상 좋은 말만 하잖아요. 내적 성장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책을 봐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제 좀 이야기는 했지만,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뭉뚱그려서 좀 포괄적으로, 어,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책만 본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단이죠. 수단이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내가 스스로 좀 정해야 되고, 일단은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두 번째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가 있어야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또 어떤 부분이 강하고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진 단점,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하죠. 약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뭔가 깨야 돼요. 예. 막 돌을 깨고 나가는 것처럼, 예전에 박혁거세가 돌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알을 깨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내 안에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약점들, 예, 어떻게 보면은 나의 좀 아킬레스건 같은,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의외시죠? 의외죠. 그렇게 남들 앞에서 나서기 싫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발표하기 싫어하고, 그런 리더십 없고, 이런 사람이 유튜브를 찍고 유튜버를 하고 동영상을 매일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겨내기 위해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제 안에 그런 알을 깨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그런 성장의 한 방법으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예,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왜냐면 제가 이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할지언정 제 안에 뭔가 이제 쌓이는 게 있겠죠. 예. 뭐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한 200명 넘게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긴 하지만, 저는 생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한들 차라리 돈을 얼마를 줘요. 저한테 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해 볼래? 저는 안 합니다. 예. 저의 원래 성격 같아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부터 제가 좀 살아왔던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싫어했던 거는 뭐 수학이 싫고 국어가 싫고 이런 게 싫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업 시간이 싫은 게 아니고, 왜 예전에 수업 시간에 보면 선생님들이 칠판 앞에서 뭐 문제를 하나 해요. 문제를 하나 내셔. 문제를 내시고, 자, 오늘은 뭐 몇 번, 아니면은 눈 마주친 애들 딱 집어가지고, 야, 너 일어나서 이거 답 얘기해. 발표해봐. 이렇게 이제 시키시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갔고, 왜, 갑자기, 뭐야, 가르쳐 주시면은 그 답까지 해가지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되지. 왜 갑자기 와가지고, 뭐 발표를 하라고 하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그 정답을 못 맞추면은 뭐, 손바닥을 때린다든지, 예전에는 또 체벌이 또 생활이었으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거 못 맞출 수도 있지. 못 맞추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그때 저희 선생님, 저희 은사님께 그래도 저 이제 잘 모르는, 저를 잘 가르쳐 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길 가다가 그 같은 동네에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친한 친구도 말고 그냥 얼굴만 아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인사만 아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지금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막 숨었어. 막 차 뒤에 숨는다든지, 아니면 뭐 멀리서 보고, 제가 보고 뭐 다른 길로 돌아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걸 자체를 좀 싫어했고 좀 부끄러워했어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뀐 건데, 이제 살아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고,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 제 그런 약점들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고, 또 제가 시도를 해서 그거를 좀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좀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많이 달라진 게 있지만, 그때 당시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가장 싫어했던 거는 누군가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제 견해를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다.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약했어요. 가장 약하고,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약점이자, 예, 좀 아킬레스건이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오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심지어 뭐 직장에서는 뭐 프레젠테이션, PP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커오면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쉽게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자꾸 머릿속에서, 예? 오더가 내려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어떻게든 좀 다른 사람한테 밀어. 아니면은, 너 뭐, 몸이 아프다고 해.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네가 피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해요.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겨내고, 그 상황을 정면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내
안에 쌓이고 내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벽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예, 그 벽을 뛰어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게 그걸 깨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회피하려고 하진 않아요. 예, 정면으로 좀 맞서려고 하고 그거를 좀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좀 내적 성장을 이뤘다고, 좀 돌파를 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만 해서 제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뭐 잘하거나 이런 편이 아니에요. 논리 있게 뭐 앞뒤 맞춰서 이게 이야기 편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예. 말도 상당히 느리고,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예. 저도 그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저도 시도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설사 이게 정말 실패했어. 뭐 누구라도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없고 구독자분들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하지만 수정은 하겠죠. 제가 이런 방법들로 해봤더니 이런 방법이 좀 안 되네, 이런 방법이 안 좋아해 주시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시도를 해볼 겁니다.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포기는 하지 않을 거고,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또 3000% 빠지고 4000% 빠지고, 뭐 저에 대한 뭐 약간 뭐 에세이 같은 식으로 이제 좀 변질이 된 것 같은데, 예, 여튼 그래서 좀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약한 부분, 약점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식으로 좀 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매일 하지만, 요즘에 비트코인 뭐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트코인에 달라지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만 단기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비트코인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달라지는 게 없고, 저는 비트코인보다도 본인,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성장,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비트코인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예, 수단일 뿐이고, 길게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좀 필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안의 성장이죠. 네. 그래서 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영상 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이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정보가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서 저의 생각을, 그리고 저의 견해를 좀 전달해 드리는, 예,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저의 채널의 방향성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 부자로 가는 지름길 패스트트랙, 예, 하이패스, 어려운 길로 가지 마시고, 예, 직관적인, 예,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저와 함께,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